혁신 성과 파급력을 갖춘 선도 모델인 글로컬 대학의 혁신 사례들을 전국에 확산하고 사립대학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수도권, 지방 간 고등교육 경쟁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자, 2025년 교육부의 업무 계획 주요 내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발전 특구와 대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또 청년들의 성장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컬 대학, 국가장학금 확대 등 이 지역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부 김영곤 차관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잠깐만요. 오늘 벌써 세 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교육발전 특구와 대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기도 한데 이곳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교육발전 특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네, 교육발전 특구는 이번 정부의 이제 4대 특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그다음에 기업 이것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어찌 보면 지역의 교육력을 키우는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키워지는 인재들이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그리고 지역에 발전하는 인재로 이렇게 커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념적인 대립, 정책이 우수해도 이념적인 대립, 안 그러면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이런 대립 때문에 잘 정책이 추진이 안 됐는데 이번 교육발전 특구는 어찌 보면 밑에서부터 스스로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에 맞는 정책이 이렇게 지역 맞춤형 정책이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시범 두 차례에 걸쳐 시범 지역을 선정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두세 개 정도 소수로 해가지고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고 했는데 워낙 지역에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안을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56개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7개 광역지자체, 그다음 83개 기초지자체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유아부터 해가지고 대학까지 전체 부분을 교육발전으로 이렇게 이루어내가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교육발전 특구를 지금 국회와 협력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지금은 시범 지역인데 특구법에 따라 가지고 실제 특구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면 지역 교육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개발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아부터 해가지고 대학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학교, 지자체, 기업, 대학들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유아 교육을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래서 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 모델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행 널봄 학교를 도입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널봄 전용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3세부터 초등 3학년까지 긴급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돌봄센터도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두 번째는 초, 중, 고 공교육을 이제 혁신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예. 학교를 좋은 학교가 있으면 지역에 정주해가지고 예. 우리 애들 키우고 나중에 다른 학교를 보내드려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해가지고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건 자율형 공립고 2.0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네. 그리고 국제 인정 교육 과정이라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IB라고 합니다. IB라고 하는데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교육 발전 특구에서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학이 이제 초중고와 같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충남교육청, 서산시, 한스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발전 산업이 뭐냐면 항공, 화학, 자동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초중고에 이제 강의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대학 입조 시설을 우수하잖아요. 이걸 개방해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교육발전 특구에 선정이 되고 싶어 하고 지금도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어떤 롤 모델이 되기까지 정부의 지원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발전 특구가 됐을 때 정부는 어떤 지원들을 하게 되나요? 예, 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수 모델을 지역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 모델들이 지속 가능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발전 특별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국회와 협력해 가지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교육발전 특구가 지속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법이 이제 1차적인 우선적인 지원 방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원액은. 예. 그래서 매년 30억에서 300억까지 그래서 3년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모델들이 이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 모델을 개발한다는 게 교육발전 특구 내용인데 지역과 관련해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글로컬 대학인 것 같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는 정책인데 지금까지의 성과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정부의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은 저는 뭐 글로컬 30.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컬이라고 그러면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고 지역에 또 중심이 되는 이제 대학이 글로컬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제 20개를 선정해 왔습니다. 선정해 왔고 이 대학들은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예. 어찌 보면 기존에 선진국을 보면 대학이 연구개발의 핵심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이번 정부에서 글로컬 대학을 통해 가지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기존에 안동 국립대, 안동대학, 경남도립대학이 있습니다. 이 두 대학이 통합해 가지고 경북대학으로 올해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아. 네. 예, 가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처럼 4개의 공립대학이 지금 국립대학과 통합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대학들이 등록금에 많이 의존을 해왔습니다. 예. 뭐 최근에 뭐 등록금 인상 때문에 조금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등록금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의 다각화를 글로컬 대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한 8천억 정도의 투자를 법인으로부터 받았고요. 예. 그리고 울산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병원, 이제 산업체가 공동으로 1,300억 규모의 기금을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재정을 좀 다각화하는 이런 노력도 글로컬 대학의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순천대 예를 보면 그 지역의 이제 3대 특화 산업이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우주항공 첨단 소재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학사 구조를 다 개편을 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창원대도 지역 내에 이제 연구소들이 있는데 연구소와 연계해가지고 대학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이런 모델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각 대학들이 글로컬 대학이 그 지역에서 좀 선도적인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글로컬 대학에서 또 빠지지 않는 것이 라이즈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인데 이 라이즈를 통해서 또 글로컬 대학들이 지역에 잘 뿌리 내릴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정책들의 통로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글로컬 대학은 어찌 보면 대학 중심이고 지역하고 매칭되는 대학인데 라이즈는 이제 17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델입니다. 아, 이제 그렇군요. 기존에 이제 대학 정책은 이제 교육부에서 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간 거죠. 지역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이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라이즈 체계가 본격 가동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시범으로 해왔었고요. 예. 17개 시도가 예상 규모는 한 2조 4천억 정도가 이제 대학과 같이 해가지고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이 라이즈는 전체적인 대학에 대해서 지역과 함께 발전을 시켜 나가고 글로컬 대학은 이제 조금 더 선도 모델로 그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 우리나라 이제 고등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0개를 선정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원래 계획은 올해 5개 또 내년 5개 해가지고
전체 30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라이제가 올해 또 본격 출범을 하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올해 10개 내외로 해가지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라이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산을 사실 교육부가 예전에는 많이 가지고 이제 각 네네. 대학이라든가 각 지방 지역에 나눠줬다면 네네. 예산의 어떤 대한 권한을 각 지역으로 많이 이제 나눠주면서 어떤 라이즈도 그런 부분들의 어떤 핵심적인 운영을 지방이 좀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의 여러 가지 라이즈 사업을 기관을 그 어떤 지정으로 하는 그런 기관들도 지정 기관으로 좀 도입이 되고 라이즈 사업이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소개를 네네. 해주시죠. 라이저가 이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의 이제 새로운 시도인 거죠. 예. 이제 지역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발전시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17개 지자체는 그동안 대학 고등교육 정책을 이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노하우라는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같이 이제 라이저 기본 계획을 작년에 17개 시도가 제출한 라이저 계획을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지금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그렇게 해서 지자체들은 우선 전담기구를 말씀하셨듯이 네. 전담기구를 이제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위원회를 대학하고 기업,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위원회도 구축했고 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역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경북이라든가 광주, 충북과 각 지자체별로 이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좀 조금씩 추진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소식이 예, 들리더라고요. 경북 같은 네. 경우는 이제 1대학 그다음에 1시군 1특성화 아. 정책을 추진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중심으로 특성을 시켜 나갔던 거죠. 지자체별로. 그다음에 뭐 강주 같은 경우는 지역에 이제 중소기업 제품 개발 지원을 해 가지고 대학 내 이제 실정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네. 운영할 계획이고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생의 정주 여건 조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분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과 관련된 얘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인공지능 디지털 선도 대학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이 되는데 성인들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 같은 게 좀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학업성 지도를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게 초중고는 보면 이제 피사라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들 아주 성적이 높죠. 높은 네. 데 들어가고. 이제 성인을 문해 역량을 측정하는 게 피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주 낮습니다. 예. 그 문제는 우리가 초중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 성인 가서는 어찌 보면 공부를 좀 소홀히 했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네.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거죠. 그렇죠. 교육적 지원을. 예. 네. 특히 AI 디지털 시대에는 그 분야를 또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지 못한 거기 때문에. 네. 예. 그것을 위해 가지고 지금 AI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AI 디지털 선도 대학을 100개를 올해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합니다. 일반 대학, 전문 대학, 뭐 사이버 대학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시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은 뭐 그러니까 평일, 저녁 시간, 그다음에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짬짬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집중 캠프로 해가지고 주말이라든지 저녁에 이렇게 이용하게 하고 전문 대학은 아예 디지털 전문 중점 전문 대학을 이제 운영해가지고 성인들이 아무래도 좀 쉽게 본인의 이제 시간 여건에 맞춰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AI 디지털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성인들도 지금 많은 교육을 사실 받아야 하는 그런 지금 네네. 시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글로컬 그리고 뭐 라이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들,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고 또 한다면. 사실 직업 교육도 그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모든 전 국민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또 직업 교육을 활성화를 통해서 또 좋은 삶과 또 생산적인 그런 또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또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직업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아주 높은데 직업계고 고등학교가
저희가 전체 한 2,000개 정도 고등학교 중에 400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20% 이상 정도는 아직까지 지급계 고등학교에. 옛날 보면 뭐 잘 나가는 상고, 네. 뭐 공고 아주 잘 나갔잖아요. 굉장히 잘 네네네. 우리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예. 그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또 근대화를 이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사회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숙련된 뭐 어찌 보면 대학 졸업을 하고 이런 쪽 인력이 이제 필요한 시대도 됐지만은 여전히 고졸자가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 분야가 많은 거예요. 네. 꼭 3D만 아니더라도 예. 예, 직업 분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좀 지원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교육의 문제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졸자가 나와가지고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대졸자에 비해서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또 대학을 가게 하는 거죠, 학생들을. 그래서 그것을 위해 가지고 이제 쭉 직업계 고등학교의 선도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예. 그게 필요한 게 이제 뭐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의 협업 방안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협약형 특성화고라고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교육발전 특구의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과 교육청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10개 내외를 이제 선정할 계획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마이스고를 쭉 지정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건 이제 한 10년, 15년쯤 제도가 된 거죠. 벌써 네. 자리를 많이 잡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당시에는 아주 고졸자에 대해서 정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게 지금 59개가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첨단 분야 중심으로 한 3개 정도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선도 모델, 우수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제 취업도 잘하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졸업했으라도 우리나라 중산층으로 이렇게 그렇죠. 살아갈 수 있으면 예. 학생들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공공 분야에,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이제 좀 더 포션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제도적으로 좀 더 갖춰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현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전에 비해 가지고 특히 이명박 MB 정부 때 비해 가지고 최근에 고졸자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지표를 이제 개선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무원 이제 군무원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 또 학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도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을 시작해 가지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공분야 문호를 더 이렇게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대학이 개강을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네. 다닐 시기이고 또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담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등록금에 대한 부담도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런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이 대폭 좀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쟁이 어려우면은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이 학부모님한테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소득에 따라 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학생이 대학생 한 200만 명쯤 됩니다. 그 중에 100만 명 정도를 국가 장학금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예. 예. 근데 올해는 여기에 50만 명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명이 되면 뭐 한 70%, 80% 정도가 전액은 아닙니다. 이게 네.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한 7, 80%가 국가 장학금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근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수입을 올려 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는 근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기존에는 전국에서 한 14만 명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6만 명을 올해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20만 명이 근로장학금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학생 등록금을 좀 보탤 수가 있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이하게 하나 더 신설된 게 주거 비용이 이제 대학생들한테 상당히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은 아주 부담이 큰데 여기에 한 기초 차상위 대학생들에게 연간 한 240만 원까지 네. 그러니까 매월 한 20만 원 정도 수준의
주거 안정 장학금을 새로 신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고 큰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저희도 최근에 서울역을 갈 일이 있었는데 네. 서울역에도 크게 광고판이 만들어져 예. 있습니다. 네.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업무 교육을 보면 이제 기업이 원하는 인재,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이프라인은 이제 뭐 연결을 하면 좀 흐름이 더 원활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물이 쭉 흘러가는 게 이제 네. 파이프라인들인데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기업 맞춤형 인력을 위해서 산학협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네. 뭐 기업에서도 필요하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지만은 최근 사회는 더 급격하게 변하고 산업도 더 고도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뭐 AI가 확 나와가지고 오픈 AI로 나가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주는 게 기존 제도로는 좀 부족하다는 이런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차원에서 산학협력을 좀 더 기업 맞춤형으로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전에는 보면 조금 더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더 수요자, 기업 중심으로 이제 맞춰 나가려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그게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취업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신규 학과를 개설할 때는 이전에는 학과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소위 계약학과라도 학과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도 정원을 주는 계약 정원을 줘가지고 그냥 신설 학과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산학겸임교원이라고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학에 와서 교육을 해주면 훨씬 원활해지지 않겠습니까? 교육의 내용도 현실성이 있게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대학에 와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또 곳이 또 대학이기도 한데요. 예. 이번에 대학이 연구 성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대학의 기능은 크게 뭐 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네.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대한 봉사. 예. 이렇게 어찌 보면 뭐 교육과 연구가 핵심인 거죠. 예. 그 중에서도 요즘은 이제 연구에 대해서 더 R&D에 대해서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 같으면 바이오엑스라는 연구소 같은 경우는 한 1,000명의 교수 요원들이 그 연구소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구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이처럼 좀 대학에 있는 연구소를 키워가지고 특히 대학은 이제 기초 원천 기술을 이제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기업 연구소는 당장 써먹어야 되는 이제 응용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은 기초 원천 기술이 그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학 중심의 연구소를 이제 집중 키우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대학 연구 혁신 프로젝트고 이 부분은 과기부하고 공동으로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크게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는 이제 국가연구소 사업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 기초연구소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로컬 랩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연구소 사업은 과기부와 함께 대학의 연구소를 이제 세계 최고의 수준, 아주 국가연구소처럼 키우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27년까지 12개 연구소를 지원해가지고 매년 한 100억 정도, 그러면 10년간 지원할 거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를 지원해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연구소를 이제 키워 나갈 계획이고요. 얼마 전에 그건 과기부와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두 번째는 대학 기초연구소 사업인데요. 여기는 신진 연구 인력 중심의 융복학 연구를 이제 수행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년까지 한 30개 정도를 연구소를 지정할 계획이고요. 글로컬 랩 사업은 연구소가 지역의 R&D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년까지 58개의 연구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대학의 연구 역량이 좀 혁신적인 체계로 더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환경이 정말 AI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전공하는 부분들도 그 통섭이라는 옛날에 개념이 있었는데 네. 자율 전공이 요즘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또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네. 소개해 주시죠. 그게 이제 전공 자율 선택제라고 이제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이제 들어가면 학과 단위로 좁게 들어가 버리면 전공이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뭐 학생들이 또 드랍아웃 하기도 하고 네. 또 전공을 찾아 이제 또 고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 1학년 때 들어갈 때 좀 전공을 선택권을 넓히는 거죠. 좀 네. 넓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융합 역량을 키워 나가게 하는 부분인데 기존보다도 올해 한 2만 8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 전공 자율 선택하는 모집 인원이 그래서 3만 8천 명 정도로 이제 그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대학에서는 이걸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전담 조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문 상담 인력도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 또한 이제 전공 분야 탐색 교과목도 새로 개설하는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같으면 일제일 맞춤 전공 3당을 위해 가지고 전문 상담 교사도 이제 상주하는 전공 설계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다전공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좀 전공 간의 벽을 넘는 이런 융합 교육을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유연 학기제를 이제 도입했습니다. 이 유연 학기제는 1년에 2개월을 한 학기처럼 비슷하게 모듈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예. 이제 운영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전주직 성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학생 성장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공 융합 전공 자율 선택제에 대한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설문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가 대학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교육부의 우리 업무 계획,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교육발전 특구 또 대학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김영곤 차관보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